복수는 조용한 칼날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진, 32살이었다. 수진은 늘 가족과 사회 속에서 그늘에 머물러야 했다. 그녀의 남동생 민재는 모두의 찬사를 받는 집안의 자랑이었다. 어머니는 민재의 성공만을 자랑하며 수진을 그저 배경처럼 여겼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왔다. 가족이 필요할 때 몰래 돈을 보내며 자신을 숨겼지만 결국 그 모든 희생은 배신과 모욕으로 돌아왔다. 그날 동생의 약혼식에서 시작된 치욕은 수진을 복수의 길로 이끌었다.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다. 수진은 초대받은 손님 중 하나였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촌스러운 시골 여자라는 야유를 들었다. 약혼 여인 지연이 친구들에게 수근거리며 수진을 조롱하는 소리가 그녀의 마음을 찢었다. 그들은 수진이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 밤 단순한 모욕 이상의 것을 경험했다. 이 모욕이 복수의 씨앗이 되었다. 수진은 어머니와 민재가 즐겁게 웃으며 약혼자 지연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이 가족 내에서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절실히 깨달았다. 어머니는 수진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지연의 집안이 세련되었다고 강조했다. 그 말은 수진에게 수많은 상처를 남겼다. 그때 그녀는 지연의 목걸이를 보았다. 고요한 병실에서 할머니가 손을 꼭 잡으며 약속했던 대대로 내려오는 가족의 목걸이였다. 그러나 그 목걸이는 지연의 목에 걸려 있었다. 수진의 가슴은 무너졌다. 지연은 수진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 조롱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수진이 가족을 위해 몰래 보낸 돈과 헌신을 멸시하며 그저 인정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이라고 비꼬았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골칫거리 같은 수진과 거리를 두라고 충고했다. 그 말에 수진의 내면은 완전히 무너졌지만 동시에 복수를 위한 불꽃이 타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결심을 했다. 그 밤 호텔 복도에서 우연히 들은 통화는 그녀에게 복수의 실마리를 주었다. 호텔 경영권을 노리는 외부 인물인 황도현이 가족의 재정 상황과 지원금 흐름에 대해 은밀히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족의 안정성을 이용해 속임수를 꾸미고 있었다. 수진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짐을 느꼈다. 이 배신과 부정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다. 수진은 곧바로 신뢰하는 변호사 박혜진과 회계사 김하늘에게 연락했다. 하늘은 자료를 샅샅이 조사했고 혜진은 신속한 법적 대응책을 준비했다. 그리고 그녀는 동료인 정보원 이민호에게 황도현 일가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수진은 다시 연회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표면상으로는 평온했지만 이내 모든 것이 무너질 순간이었다. 약혼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수진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무표정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자 객석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녀가 보낸 신호에 따라 대형 스크린에 황도현 일가의 부정한 금융거래 기록이 차례로 나타났다. 수백만 원 단위의 자금이 불법적으로 이동한 증거들이 공개되자 방 안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다. 황도현의 자신만만한 미소는 얼어붙었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도 미소가 사라지고 손을 꼭 쥐었다. 수진은 냉정하게 기록들을 설명하며 그들이 가족을 이용해 권력을 쥐려 했음을 폭로했다. 황도현과 부인 이영선은 현장에 등장한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며 권력의 무게가 무너지는 순간을 맞았다. 지연은 분노에 폭발하며 수진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그녀가 흘린 목걸이는 바닥에 떨어져 찬란한 빛을 잃었다. 그날 밤 수진은 가족과 손님들에게 조용히 말했다. 음식은 모두 계산했습니다. 원하는 사람은 자유롭게 가십시오. 분위기는 어색하게 흘렀지만 진실은 이미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는 찾아와 침묵 속에 사과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책임의 무게를 인정했고 수진에게 울음을 터뜨렸다. 목걸이는 결국 수진에게 돌아왔으나 그녀는 그것을 단번에 걸지 않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몇 주 뒤 수진은 호텔에서 작은 아침 모임을 열었다.
시골에서 온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앉아 있었고 수지는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자신처럼 과거에 억압받았던 이들에게 이제는 당당히 목소리를 낼 용기를 주려는 결심이었다. 수진의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향한 조용한 승리였다. 복수는 조용한 칼날이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다. 서울 강남의 고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수지는 그곳에 서 있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남동생 민재의 약혼식 자리였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고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수진의 존재는 그저 배경일 뿐이었다. 그녀가 느낀 첫 번째 모욕은 약혼녀 지연이 친구들에게 건넨 한마디였다. 촌스러운 여자 왔대. 그 말은 조용히 퍼져나가 웃음소리로 이어졌다. 수진의 가슴은 조여왔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아무도 그녀가 바로 이 호텔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수진은 25살에 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와 호텔 업계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고된 노동과 외로움을 견디며 차근차근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갔다. 가족에게는 보내는 돈을 비밀로 했고 그 덕분에 부모와 남동생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림자였다. 민재는 교내에서도 집안에서도 영웅이었다. 어머니는 민재의 이름을 자랑스레 내뱉었고 수진의 성취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밤 연회장 안에서 수지는 그 사실을 다시금 뼈저리게 느꼈다. 어머니가 민재와 지연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을 때 그녀는 구석으로 밀려났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를 무시했고 심지어 옷차림을 지적하는 말까지 들려왔다. 민재의 약혼녀가 세련된 집안 출신이니까 좀 더 품위 있게 입어야지. 그 말은 수진을 조롱하는 듯했다. 수진은 그냥 직장에서 바로 왔다고 겨우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수진의 눈에 들어온 것은 지연의 목에 걸린 반짝이는 목걸이였다. 그 목걸이는 할머니가 병상에서 손을 꼭 쥐며 수진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 가족의 상징이었다. 차갑고 무거운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 목걸이가 지연의 목에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배신이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대신 조용히 복수의 불씨를 품었다. 연회장 밖 복도에서 수진은 비밀스러운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호텔 경영권을 넘보는 황도현이라는 남자가 전화로 가족 재정에 대해 교묘히 계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가족의 경제적 약점을 이용해 큰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었다. 수진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싸움이 단순한 가족 내의 모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이 거대한 음모의 한 조각이라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수진은 곧장 신뢰하는 변호사 박혜진과 회계사 김하늘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했다. 수진은 또한 정보원 이민호에게 황도현 일가의 배경을 조사하도록 명령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자원을 동원해 가족과 자신을 지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 화려한 연회장 안은 평화로웠지만 그 침묵 속에서 복수의 서막이 조용히 올라가고 있었다. 수진이 어릴 적 자라던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은 모두가 서로의 일에 참견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늘 민재의 동생으로만 인식되었다. 민재는 학교와 마을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우등생이었고 어머니 김영숙은 그런 아들을 자랑스러워했다. 반면 수진의 존재는 점점 희미해졌다. 그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도 어머니는 무심했고 집안의 대화는 늘 민재 중심이었다. 수진은 자신이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참아야 하는 존재임을 알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왔다. 18살에 서울로 상경해 호텔에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몰래 가족에게 송금했다. 의료비, 집 수리비, 생활비까지 수진이 책임졌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그런 희생은 가족의 무관심과 무시로 돌아왔다. 그녀가 보낸 돈은 누군가의 덕분인 듯 포장되었고 진짜 주인은 잊혀졌다. 약혼식 전날 수진은 초대장을 받았다. 늦게 도착한 초대장은 마치 언젠가 얼굴은 보여야 한다는 듯한 의무 같은 느낌이었다.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번엔 다를까 하는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약혼식 당일 그 희망은 산산이 부서졌다.
지연과 그녀의 친구들은 수진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았고 어머니는 수진의 옷차림을 지적하며 너도 이제 좀 품위 있게 행동해라 라고 말했다. 이 말은 수진에게 천천히 쌓여온 수치심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지연이 목에 걸고 있던 목걸이를 발견했을 때 수진은 마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 목걸이는 할머니가 수진에게 약속한 것이었다. 병실에서 손을 꼭 잡으며 네가 필요할 때 이 목걸이를 기억해라고 말했던 바로 그 유산이었다. 수진은 그 목걸이가 지연의 목에 걸려있는 모습을 보며 자신이 가족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이 배신당했는지를 절감했다. 약혼식의 분위기는 점점 냉랭해져 갔다. 아무도 수진을 진심으로 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배척했다. 그녀가 모은 자본과 호텔 경영자로서의 위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수진은 그 자리에서 자신이 가족과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의 내면에선 복수를 향한 불꽃이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다. 수진은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이 모든 허위와 배신을 드러내겠다. 약혼식의 화려한 무대 뒤 수진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지연이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친근한 미소를 띄었지만 두 사람만 남은 순간 지연의 표정은 돌변했다. 그녀는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수진에게 말했다. 네가 뭔데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서 이러는 거야? 네가 보낸 돈 다 알고 있어. 그저 인정받고 싶어서 애쓰는 불쌍한 사람일 뿐이야. 그 말들은 은근한 모욕이었지만 칼날처럼 수진의 마음을 찔렀다. 지연은 계속해서 결혼하면 우리 가족은 널 용납하지 않을 거야. 우리 사이에 문제 만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줘. 라며 경고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자신이 이제까지 겪어온 모든 무시와 멸시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지연이 떠난 뒤 수진은 복도의 한 켠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쌓인 수많은 상처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의 무관심, 남동생의 무심한 태도, 그리고 지연의 모욕까지. 하지만 그 순간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복수를 향한 결의가 굳어졌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결심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차분히 계획하기 시작했다. 그때 호텔 복도 저편에서 나누는 한 통의 전화 통화가 들려왔다. 수진은 무심코 발걸음을 멈추고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결혼 이후 자금 흐름 관리 문제가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벌 필요가 있어. 낮고 긴장된 목소리였다. 수진은 직감했다. 이 통화는 단순한 가족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가족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는 음모의 일부라는 것을. 그녀는 몰래 그 현장을 지켜보며 이 정보를 자신의 무기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이 배신과 음모가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녀가 겪은 모든 모욕과 멸시는 반드시 되돌려줄 수 있을 것이다. 수진에게 이 순간은 복수의 첫걸음이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복수의 씨앗이 심어진 것이다. 수진은 그날 밤 호텔 주차장에 앉아 차 안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녀를 에워싸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올랐다. 그녀가 그동안 가족을 위해 조용히 보내온 송금 내역들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의료비, 집 수리비, 생활비 등 수년간 쌓인 증거들이 화면에 펼쳐졌다. 가족은 자신이 보낸 돈 덕분에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고 그 누구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리고 그 가족을 이용하려는 누군가가 있었다. 수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신뢰하는 변호사 박혜진과 회계사 김하늘, 그리고 정보원 이민호가 그녀의 편이었다. 하늘은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찾아내고 있었고 혜진은 법적 대응 준비에 들어갔다. 그리고 민호가 황도연 일가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수지는 이 모든 정보를 조용히 모으며 복수를 준비했다. 그녀는 차분한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진의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더 이상 가족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가족과 그들을 조종하는 이들을 모두 무너뜨릴 차례였다. 그녀는 호텔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의 숨겨진 수호자로서 모든 진실을 밝힐 준비를 마쳤다.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조용한 싸움이었다.
그날 밤 연 회장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수진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이미 한 걸음 앞서 있었다. 모든 것이 공개되는 순간 가족과 그들의 위선은 낱낱이 드러날 것이며 수진은 그 중심에서 침묵하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수진은 혼자 호텔 방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둠 속에 갇혀 있었다. 그날 약혼식에서 느낀 배신과 모욕, 그리고 지연의 차가운 말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무력했는지,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깊게 상처받았는지를 다시금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다. 그녀는 그 분노를 삼키며 조용히 다짐했다. 더 이상은 참지 않을 거야. 내가 가진 힘을 보여줄 때가 왔어. 수지는 자신이 가족에게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무시당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지만 그 상처가 이제는 복수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을 발견했다. 수지는 할머니가 남긴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묵직한 위로가 되었다. 할머니는 늘 말했다. 수진아, 너는 집을 짓는 사람이란다. 집이 아니라 마음의 집을. 그 말이 지금 그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수지는 자신의 자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면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았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갔다. 수진의 마음속에는 분노뿐 아니라 정의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 싸움이 단순한 개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는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수지는 깊은 숨을 내쉬며 결심했다. 이제 끝을 보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내가 받은 모든 모욕과 배신에 응답할 것이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용한 복수, 차가운 정의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며칠 후 수지는 뜻밖의 기회를 만났다. 호텔 지하 서비스 구역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였다. 황도현이 긴장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결혼 이후 자금 흐름 문제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가족들이 아직 모르게 해야 해. 그 목소리에는 불안과 계산이 섞여 있었다. 수지는 숨죽이며 그 말을 들었다. 그 대화는 그녀가 복수를 시작할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수지는 호텔 내 오래된 문서들을 검토하던 중 황도현과 그의 가족이 관련된 수상한 금융거래 기록을 발견했다. 수년간 가족 재산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서를 통해 자금을 빼내는 정황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그녀는 그 증거들을 정리하며 점점 더 확신에 찼다.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이 아닌 거대한 사기극이었음을. 수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변호사 박혜진과 회계사 김하늘에게 연락했다. 하늘은 이미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었고 혜진은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이민호 역시 황도현 일가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며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다. 수진의 손에 들어온 이 비밀 무기는 그녀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주었다. 이제 수진은 단지 가족에게 무시당한 여동생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차분하게 복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갔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반드시 황도현 일가와 그들을 감싸는 위선을 낱낱이 파헤칠 것이다. 수진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고 그녀의 마음속 복수는 더욱 강렬해졌다. 수진은 발견한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하며 복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갔다. 황도현과 그의 가족이 수년간 가족의 자산을 빼돌리고 허위 계약과 위장 계좌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실이 명확해졌다. 그들은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고 수진이 보낸 돈마저도 그들의 계획에 이용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수진은 변호사 박혜진과 회계사 김하늘, 그리고 정보원 이민호와 함께 전략을 세웠다. 하늘은 금융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했고 혜진은 법적 공방에 대비해 모든 서류와 증언을 철저히 준비했다. 민호는 황도현 일가의 비밀스러운 거래와 과거 행적을 파헤치며 추가 증거를 수집했다. 수지는 이 모든 준비가 끝난 뒤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호텔 내 약혼식 연회장에서 이 모든 진실을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가족과 하객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드러내는 순간을 기다렸다. 이 순간을 위해 수지는 오랜 시간 참으며 모든 감정을 가다듬었다. 이제 그녀는 완벽한 증거와 탄탄한 법적 기반을 손에 쥐고 있었다. 수진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정의를 향한 치밀한 계획이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가족과 그들을 둘러싼 거짓을 폭로하며 스스로의 가치를 되찾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아가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뀔 것이었다. 약혼식 연회장의 조명이 부드럽게 깔리고 음악과 웃음소리가 잔잔히 흐르는 가운데 수진의 마음은 차분하지만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무대 뒤에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수지는 마이크를 잡고 침착하게 말을 시작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족과 하객 여러분께 꼭 알려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곧이어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황도현 일가의 부정한 금융거래 내역이 하나씩 공개되었다. 수백만 원 단위의 자금 이동 기록, 허위 계약서, 위장 계좌, 그리고 가족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유출된 증거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방안은 충격과 혼란에 휩싸였고 황도현의 자신만만했던 미소는 급격히 사라졌다. 지연은 얼굴이 창백해지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김영숙의 미소도 사라지고 손을 꽉 쥐었다. 황도현은 당황하며 마이크를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움직임을 막았다. 그때 호텔 입구에 수사관들이 들어서며 상황은 급변했다. 수지는 냉정하게 기록들을 설명하며 그들이 가족의 신뢰를 이용해 권력을 쥐려 했음을 폭로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거짓과 위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수지는 침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복수의 정점을 찍었다. 이제 누구도 그녀를 무시할 수 없었다. 연회장에 침묵이 흘렀다. 수진의 발자국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며 모두의 시선을 집중시켰다. 그녀가 중앙으로 걸어 나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여러분이 축하하는 이 순간 숨겨진 진실을 밝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렬했다. 스크린에는 수년간의 금융 내역과 허위 서류, 그리고 황도현 일가의 사기 정황이 줄줄이 떠올랐다. 지연은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수진을 공격했다. 네가 거짓말쟁이야. 질투심에 가족을 망치려는 거잖아. 하지만 수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증거는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진실이다. 경호원들이 지연을 제지했고 수사관들이 황도현 부부를 데려가기 시작했다. 황도현은 힘없이 무너졌고 그의 아내 이영선도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었다. 어머니 김영숙은 충격에 휩싸여 고개를 숙였고 민재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수진을 바라봤다. 난 네가 누군지 몰랐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수진은 할머니가 남긴 목걸이를 손에 쥐며 답했다. 나도 이제 알았다. 나 자신부터. 그날 밤 파티는 환호 대신 진실의 무게로 가라앉았다. 복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며칠 후 수지는 호텔에서 작은 아침 모임을 열었다. 시골에서 온 젊은 여성이 조심스레 앉아 있었고 수지는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너도 여기서 빛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강한 여자의 확신으로 가득했다. 수진의 복수는 조용한 정의였고 이제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당당히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